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화학 양자화학과 분자구조 제5강 다전자 원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2장 원자구조에서 5강 다전자 원자입니다. 다전자 원자는 처음으로 가장 간단한 다전자 원자인 헬륨 원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 이상의 전자가 있는 큰 원자들에 대한 슐레징거 방정식을 푸는 근사적인 방법과 그러고 나서 전자가 3개 이상의 원자인 경우에 어떻게 다루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헬륨 원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수소골 원자의 경우는 슐레징거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그 원자에 대한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자계가 수소골 원자입니다. 그 얘기는 수소골 원자가 아닌 그러한 경우는 슐레징거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헬륨 원자를 보면 헬륨 원자의 경우는 핵에 양성자 2개가 있어 이카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고 거기에 전자 2개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헬륨 원자이죠. 그래서 포텐셜을 보면 먼저 양성자, 원자 핵인 양성자는 이카 플러스 이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 핵과 첫 번째 전자를 이것이라고 하면 그 둘 사이의 거리를 R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 핵과 첫 번째 전자와 그 둘 사이의 포텐셜은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파이 이필론 제로 R1분의 이 자승이 되겠죠. 이 2는 양성자의 숫자, 즉 원자 번호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의 경우에는 또 핵과 원자 핵과 이 전자 사이, 두 번째 전자 사이의 거리를 R2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은 마이너스 4파이 이필론으로 R 자승분의 이 자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하겠죠. 이 두 전자 사이의 거리를 R12라고 하면 이거는 반발력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면서 4파이 이필론 제로 R12분의 이 자승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해밀토니안, 이 헬륨 원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은 그 전자들의 운동에너지 마이너스 2me 분의 h바 자승 델1 자승 첫 번째 전자에 대한 운동에너지를 1이라고 하면 델1 자승, 두 번째 전자의 것을 2라고 하면 델2 자승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포텐셜 텀 이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서 해밀토니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임의로 R12라고 했지만 전자는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거리 R12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궤도함수 근사를 해서 근사법으로만 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다전자 원자의 포동함수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푸사이 R1에서부터 전자 숫자만큼, 그래서 R1에서부터 Rn까지, 그 다음에 시타도 R1에서부터 시타 n까지, 푸사이도 푸사이 1, 2 해가지고 쭉 전자 숫자만큼 그 각도들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R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푸사이 하면 푸사이 R1에서부터 쭉, 그 다음에 세타도 푸사이 세타 1에서부터 세타 n까지, 그 다음에 파이도 푸사이 파이 1에서부터 파이 1까지 이렇게 변수를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자 상호작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거리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 분리해서 다루려고 하면 각 전자가 독립적으로 운동한다고 가정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즉 R12에 대한 텀은 무시할 때만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각 전자가 자기 자신의 궤도함수를 독립적으로 차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푸사이 1, 2는 전체 푸사이는 각각의 푸사이들의 각 전자들의 푸사이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자 상호작용을 무시하면 해밀토니안은 1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 텀, 그 다음에 2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 텀, 그 다음에 핵과 1번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핵과 2번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자 사이의 그 포텐셜 텀은 무시해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1번 전자에 대한 것들을 모으고 이것과 이것이 되겠죠. 모으면 이렇게 되겠고 2번 전자에 대한 항들을 모으면 이것과 이것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이거는 1번 전자가 독립적으로 옮길 때 1번 전자에 대한 해밀토니안, 요거는 2번 전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으로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슐레징거 방정식은 즉 1번과 2번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 전체 파동함수에 대한 해밀토니안은 각각의 파동함수의 합과 psi1, psi2 각각의 전자들의 파동함수로 나타내지고 이것은 바로 H1에 의한 에너지는 E1, H2 오퍼레이션에 의한 에너지 E2가 되어서 E1 플러스 E2는 작은 psi1, 작은 psi2 이렇게 슐레징거 방정식이 간결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슐레징거 방정식과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분리해보면 1번에 대해서 해밀토니안 1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E1 psi1이 되고 2번 전자에 대해서만을 적용하면 이것이 해밀토니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E2 psi2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에너지 E는 E1 플러스 E2 한 것이고 그래서 의 슐레징거 방정식, 각각의 슐레징거 방정식은 이것과 이것은 수소콜 원자의 궤도 함수가 되죠. 그러므로 헬륨 원자에 대한 수소콜 궤도 함수를 사용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하면, 즉 헬륨의 경우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psi1s에 1번 전자가 들어가고 또 psi1s에 2번 전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다 간결이 있으면 그것을 1s2라고 쓴 겁니다. 또 동등한 입자의 경우는 우리가 입자를 서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일한 입자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공간에서 다를 수 없기 때문에 헬륨 원자의 파동함수에서 전자 1하고 전자 2는 동일한 입자이기 때문에 전자 1을 발견한 확률하고 전자 2를 발견한 확률은 같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치를 맞바꿔도 두 입자에 대한 확률 밀도는 동일하죠. 그래서 psi1, 2 스퀘어 자승은 psi2, 1 자승한 것과 같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대칭인 경우죠. 보선인 경우, 힘에 관한 그런 입자인 보선인 경우는 psi1, 2 한 거나 psi2, 1 한 것이 서로 같습니다. 반면에 페르미온, 전자나 양성자와 같은 그런 입자인, 물질을 나타내는 입자인 페르미온의 경우는 반대칭이어서 psi1, 2는 이퀄이 되려면 마이너스 psi2,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파동함수를 선형결합해서 우리가 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동함수를 선형결합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형결합해서 나타내면 psi1, 2는 n, 작은 psi1, 작은 psi2, 플러스 마이너스 작은 psi2, 작은 psi1 서로 순서를 바꾼 경우죠. 이렇게 선형결합해서 두 개를 나타내겠고, 이때 n은 정규화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플러스로 결합한 것은 그렇게 결합을 하면 두 파동함수가 대칭 파동함수를 이루고, 마이너스로 결합한 것은 반대칭 파동함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헬륨의 궤도함수는 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이므로 페르미온이죠. 페르미온은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헬륨의 경우에 전체 파동함수는 플러스로 결합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psi 1, 2, psi 2, 마이너스 psi 2, psi 1이 헬륨의 궤도 함수가 됩니다. 또 전자 스핀 함수를 보면 파동 함수는 스핀 함수 알파, 베타를 포함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는 플러스 2분의 1,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라지 psi는 전체 파동함수 psi는 psi, 궤도의 psi에다가 알파 또는 궤도의 psi에다가 베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궤도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궤도 파동함수의 스핀이 2분의 1인 것 또는 궤도 파동함수의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둘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전자계에서는 네 가지 가능한 스핀 배열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알파인 경우, 즉 이거는 우리가 화살표를 나타내는 위로 두 개 다 윗방향을 향하는 경우, 즉 이것도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고 2번 전자도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 그 다음에 베타 1, 베타 2인 경우, 이거는 1번 전자도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번 전자도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러한 배열. 그 다음에 알파 1, 베타 2, 즉 1번 전자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러한 배열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전자는 이번엔 2번 전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번 전자가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가능한 스핀의 배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파 1, 베타 2하고 알파 2, 베타 1은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1번이 알파고 2번이 베타, 2번이 알파고 1번이 베타라고 한 것이지 전자는 서로 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알파 1, 베타 2하고 알파 2, 베타 1은 구분 불가능성을 위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분 불가능성을 위배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선형결합하면 알파 1, 베타 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 베타 1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하고 두 개를 결합시켰으니까 정규화 상수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서 루트 2분의 1 알파 1, 베타 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 베타 1으로 이렇게 선형결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계에 적용할 수 있는 스핀 함수는 이거 알파 1, 알파 2, 그 다음에 베타 1, 베타 2, 그리고 플러스로 선형결합한 것,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한 것, 이렇게 네 개의 스핀 함수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전체 파동 함수는 여기에다가 스핀에다가 이제 궤도 함수까지 결합을 시키면 여기에 궤도 함수 psi 1, psi 2에 이거를 포함시키면 알파 1, 알파 2.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핀을 갖는 경우 psi 1, psi 2, 베타 1, 베타 2. 그리고 세 번째 경우 루트 2분의 1 psi 1, psi 2에 플러스로 선형결합한 것.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psi 1, psi 2에 스핀이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한 것. 이렇게 가능한 전체 파동 함수는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겠어요. 가능한 파동함수가 이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허용되는 파동함수는 위에 네 개 중에서 허용되는 것은 우리가 전자를 교환했을 때, 즉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전자를 교환하면 그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이게 폴리의 베타볼이죠. 그래서 처음 세 개는 대칭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전자를 교환해도 1번과 2번은 자리를 바뀌어도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부호가 바뀌는 것은 네 번째 것 하나만 있죠. 즉 마이너스로 선형결합을 하면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능한 허용되는 파동함수는 이것만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의 바닥 상태 파동함수는 루트 2분의 1 psi 1, psi 2 궤도 파동함수의 곱에다가 스핀 파동함수가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한 이것만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슬레이트 행렬식이라고 하는데,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루트 2분의 1 psi 1, psi 1, psi 1의 알파 1, 그 다음에 psi 2의 알파 2, 그 다음에 psi 1의 베타 1, psi 2의 베타 2, 이렇게 이것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식 계산을, 이거에 대한 행렬식 계산을 해보면 계수 루트 2분의 1 오고 정비화상수 루트 2분의 1 오고, 그 다음에 이 행렬식 계산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아래로 오는 이 대각선에서, 그 다음에 이 대각선 계산하면 psi 1, psi 2, 알파 1, 베타 2가 되겠죠. 이거에서 반대쪽으로 사선을 그은 것, 이렇게 사선을 그은 것을 빼는 것이죠. 행렬식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것을 서로 곱하면 psi 1, psi 2, 베타 1, psi 1, 베타 1, psi 1, psi 2 빼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타 1, 알파 2 곱하기 베타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2, 베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러한 행렬식이 바로 이렇게 쓴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행렬식을 사용하면 이제 얼마든지 전자수가 몇 개가 되든 즉 그것을 쉽게 우리는 행렬식을 잘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 궤도 함수계의 슬레이트 행렬식을 보면 psi 1, 2, n 이렇게 n개의 전자가 있으면 앞에 정교화상수는 루트 n 팩토리얼 1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행렬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지금 규모가 커질 뿐이죠. 작성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개 A가 있고 한 궤도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가니까 두 개의 궤도 A 궤도에 두 개 작성하고 1번, 1번, 그 다음에 알파 1,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있고 psi A2 알파 2 쭉 해서 AN 알파 N, 그 다음에 두 번째 psi 1 베타 1, 그 다음에 여기 다 psi A1 해가지고 psi A2 베타 2 N 베타 N, 또 베타에 대한 것들을 쭉 작성하고 이렇게 전개해 가면 맨 마지막 것까지 하면 psi 1 1 2 2 N N, 그 다음에 베타 1 1 2 2 N N, 이렇게 커다란 행렬식을 작성할 수 있고, 행렬식 계산 방법을 사용하면 이 대각선에서 이 대각선의 것들을 차례차례 빼나가면 쉽게 각각의 파동함수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헬륨 원자의 첫 번째 들뜬 전자의 전자 배치는 1s1, 2s1이다. 즉 1s2에서 전자가 하나 들떠서 2s1으로 갔다. 이 경우에요. 이 배치에 대한 스핀 상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스핀 배양 방법이 있다. 전자가 두 개니까 AA로 배양하든지, 알파 알파로 배양하든지, 알파 베타로 배양하든지, 베타 알파로 배양하든지, 베타 베타로 배양하든지, 이런 네 개의 배양 방식이 있죠. 이들에 대항하는 파동함수에 대한 슬레이트 행렬식과 그 연산 결과를 한번 써보라. 우록 A.6을 참조하고, 파동함수를 행렬식으로 써가지고 행렬식을 풀어서 각각의 파동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첫 번째 배양 방법을 psi 1이라고 하면 루트 2분의 1s1 알파 1, 2s1 알파 1, 그 다음에 1s2 알파 2, 2s2 알파 2가 되겠죠. 두 개가 다 알파 배양이기 때문에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렬식 계산하면 이쪽 사선에서 이쪽 사선의 것을 빼면 되니까, 이것을 빼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사선을 그은 거 1s1 알파1, 2s2 알파2에서 1s1 알파1, 2s2 알파2 여기서 빼기 이 사선의 것, 즉 1s2 알파2 그 다음에 2s1 알파1 것을 빼주면 되죠. 두 번째 파동함수는 루트 2분의 1. 두 번째 가능한 파동함수는 두 번째 배항은 알파 베타니까 여기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되겠죠. 1번의 알파들 2번의 베타가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선을 한 것에서 또 이렇게 사선 그은 걸 빼면 루트 2분의 1 1s1 알파1 2s2 베타2 빼기 1s2 알파2 2s1 베타1 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배항에 대해서는 루트 2분의 1 그 슬레이트 방정식이 이렇게 슬레이트 행렬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겠고 그러면 이것도 이쪽 사선 곱한 것에서 이쪽 사선 곱한 것을 빼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이제 슬레이트 방정식을 작성하면 1s1 베타1 2s1 베타1 1s2 베타2 2s2 베타2가 되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각 대각선이 곱해서 서로를 빼주면 이렇게 곱한 것에서 이렇게 곱한 것을 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절 5-2절 슐레징거 방정식을 푸는 이제 근사적인 방법, 슐레징거 방정식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슬레이트 행렬식을 사용해서 작성하면 쉽게 작성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자, 먼저 그러면 슐레징거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푸는 방법들을 보게 하면 우리 먼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자 단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원자 단위는 지금 기본 단위는 질량은 전자의 질량을 1로 하고 전하는 전자의 전하량을 1로 하고 가운동량은 hbar을 1로 하고 길이는 보어 반지름 a0 이것을 1로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하트리 단위를 쓰는데 하트리 단위라는 것은 EH는 이와 같은 크기의 값이고 이런 것을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SI 단위를 쓰면 식이 대단히 복잡한데 그것을 간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원자 단위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자 단위들을 보면 질량은 전자의 질량을 1로 이때 SI 단위 값은 이와 같은 값이에요. 그 다음에 전하는 이 값, 전자의 전하량을 1로 전자의 전하량을 SI 단위로 하면 이만한 값이 있죠. 그 다음에 가공동량은 hbar을 1로 해서 가공동량은 이만한 값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1로 쓰자. 길이는 보어 반지름 a0를 1로 하자. 보어 반지름은 이만한 길이였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아까 앞에 봤던 하트리 단위를 쓰자. 하트리 단위라는 것은 SI 단위로는 이만한 크기의 값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전율은 카파 제로, 즉 4파의 입시론 제로를 1로 쓰자. 그 유전율은 SI 단위는 이런 값이었는데 이런 복잡한 값들 대신에 이런 값으로 이걸 다 기준으로 잡아서 사용하자 하는 것이 원자 단위입니다. 그래서 원자 단위를 사용해가지고 헬륨 원자의 해밀토니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우리가 SI 단위를 쓰면 헬륨 원자의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있었죠. 1번 전자의 운동, 2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 텀, 그 다음에 1번 전자와 핵가의 인력, 2번 전자와 핵가의 인력, 그 다음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우리가 원자 단위를 쓰면 이번엔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이런 복잡한 보호들 다 사라지고 숫자만 남아서 마이너스 2분의 델 1 자승, 마이너스 2분의 델 2 자승, 이건 R1분의 2, 그 다음에 이거는 R2분의 2, 이거는 R1분의 1 이렇게 간결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근사적으로 슐레징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그 기본 개념이 변분법이라는 건데 변분법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변수 분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변분법은 이 정확한 근사해를 구하는 일반 원리가 변분법이에요. 변분법은 다전자계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간결히 쓰면 H psi 있고 E psi가 되겠죠. 이때 라지 psi는 다전자계의 파동함수이고 H는 완전한 해밀턴 양이고 E는 계 전체의 에너지예요. 이때 계 전체의 평균 에너지는 우리가 기대값으로부터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평균 에너지 E의 기대값은 인테그랄 psi 스타 H psi D 타우를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파동함수를 정확한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확한 파동함수 psi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때 이 파동함수를 우리가 임의로 어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임의로 파동함수를 적절한 파동함수를 써서 그 계를 기술했을 때 정확한 파동함수가 최소값을 정확한 파동함수를 사용했을 때가 expectation 변의 에너지 E가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최소값이다 하는 것이 변분 원리예요. 그러므로 정확한 파동함수면 그 에너지 값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임의로 선택한 파동함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정확한 파동함수가 아니면 항상 이게 가장 정확한 파동함수를 썼을 때가 가장 낮고 그것을 E0라고 하면 이 E0보다 항상 임의로 선택한 파동함수를 써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했을 때는 E0보다는 큰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 변분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임의의 파동함수를 psi i라고 했을 때 이 psi i를 사용해서 구한 에너지 값은 실제 에너지보다 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psi i 스타 h psi i d 타우 한 것은 항상 E0 값보단 크거나 같다 하는 것이 변분 원리예요. 헬륨 원자의 경우를 보면 이때 수소골 원자의 파동함수를 가지고 헬륨 원자의 근사적인 파동함수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헬륨의 경우에는 1s2다 했는데 이 1s는 수소골 원자의 파동함수였어요. 그것을 시도 파동함수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구하면 첫 번째 원자에 대한 시도 파동함수 이게 수소골 원자의 파동함수고 이것이 1번에 대한 파동함수다 하고 또 2번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도 이렇게 2번 전자와의 거리 R0 값만 R1, R2로 바꿔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핵전하는 유효 핵전하 G 이펙티브를 사용해서 우리가 C로 파동함수를 하면 G 이펙티브는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죠. 유효 핵전하는 원자의 원자번호 G에서 가림상수 시그마를 뺀 값이 G 이펙티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 헬륨 원자의 전체 파동함수는 전체 파동함수 psi 1, 2는 각각의 이 두 파동함수의 곱이니까 파이 G 이펙티브의 3승 2의 마이너스 G 이펙티브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이 파동함수를 사용해서 에너지의 기대값 E를 구하면 E는 마이너스 이펙티브의 자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G 이펙티브, G 이펙티브 플러스 8분의 5의 G 이펙티브로 얻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리하면 G 이펙티브의 자승 마이너스 8분의 27승 G 이펙티브가 되죠. 그러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G 이펙티브는 어떻게 구하냐? 최소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극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1차 미분한 값이 극소값은 1차 미분값이 0일 때가 극소값이 되니까 이것을 1차 미분하면 2G 이펙티브 마이너스 8분의 27이 돼요. 그러면 G 이펙티브는
16분의 27에서 1.688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평균값은 이 G-이펙트의 이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E는 16분의 27의 자앗은 마이너스 8분의 27 곱하기 16분의 27 이퀄 마이너스 16분의 27의 자앗은 돼서 에너지 E는 마이너스 2.8477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원자 단위인 E 하트의 에너지를 써서 마이너스 2.8477EH가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측정한 H 원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는 마이너스 2.904 하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간소화해서 약산법 근사적으로 계산한 것도 굉장히 잘 맞는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구한 유효 핵전하들은 이런 수소 원자는 1s 오비탈에 대해서 1, 헬륨은 1s 오비탈에서 1.687로, 그 다음에 리튬은 1s 오비탈의 유효 핵전은 이만큼, 2s는 이만큼, 베릴륨은 이만큼, 동소는 이런 값들이 돼서 이 유효 핵전을 사용해서 근사적인 계산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사적으로 슐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체 일관성 장, Self Constant Field, 자체 일관성 장 방법인데 줄여서 이거를 SCF법이라고 합니다. SCF 궤도함수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하트리와 포크가 개발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트리 포크 SCF법이라고 봅니다. 파동함수를 찾을 때는 특정 함수군에 아까와 같이 특정 함수군에 제한하지 않고 즉 수소골 원자 함수 이런 것들에만 제한하지 않고 궤도함수 형태까지 변화시키면서 찾는 방법이 자체 일관성 장 SCF법이에요. 그래서 SCF법은 하나의 전자의 입장에서 다른 전자들을 개개의 전자로 다루지 않고 전자장으로, 그러니까 나와 나머지 전체들 이렇게 전자장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자체 일관성 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에너지가 뭐 10의 마이너스 8승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까지, 즉 최적화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산한 방법이 SCF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온 원자의 바닥 상태를 보면 전자 배치는 네온은 1s2, 2s2, EP6가 되죠. 그래서 네온의 EP 전자 중에 하나의 입장에서 나머지 전자들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작성을 해보면 그 해밀토니안은 우리 알다시피 운동에너지항과 핵과 전자의 인력항, 그 다음에 다른 전자하고의 반발력항, 그 다음에 또 스핀이 있으니까 스핀 관계항 효과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구성이 되고, 그러면 슐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됩니다. H94에는 운동에너지항, EP 궤도 전자의 운동에너지항, 그 다음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항, 그 다음에 타전자 사이의 반발력항, 즉 R12로 되는 타전자와의 반발력항, 그 다음에 스핀 상관관계, 스핀 관계항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고, 그러면 그것이 EP전자니까 EP전자의 에너지가 얻어지겠죠. 그리고 EP전자의 파동함수가 나타나고, 그럼 이 압식은 금방 봤다시피 압식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적인 해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EP전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전자들의 파동함수를 근사적으로 일단 넣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수치 조건을 해서 해를
그냥 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1S 또는 2S 전자에 대해서는 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EP 전자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을 전자장으로 해서 슐레징거 방정식을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파동함수를 가지고 1S 전자에 대해서 또 나머지 것들, ES와 EP 전자를 전체에 포함해서 또 근사적인 슐레징거 방정식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2S 전자에 대해서 나머지 것, 즉 1S와 EP 전자들을 또 근사적으로 해서 슐레징거 방정식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파동함수를 구하고 에너지를 구하고 해 나가는 방법이 SCF입니다. 계속 그러면 매 한 번 할 때마다 그 개선된 근사적인 파동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계산을 계속 반복해 나가다가 더 이상 에너지 값이 아주 미소하게만 줄어들 때, 에너지 값에 계속 반복할 때마다 에너지 값이 점점 낮아질 텐데, 그 낮아지는 것이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변화가 있을 때, 그때까지 계속 계산을 반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원자 3전자의 경우는 슐레징거 방정식이 지금 전자가 3개니까 델1, 델2, 델3 자성이 차례차례 나올 테고, 또 전자가 3개니까 핵과의 인력 R1, R2, R3 텀도 들어올 테고, 그 다음에 전자 간 반발력 R12, R13, R23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전자 반발력항 이거를 무시하면 해밀토니안은 H1 플러스 H2, 헬륨은 전체 해밀토니안은 H1 플러스 H2였어요. 리튬은 전자가 3개니까 H1 플러스 H2 플러스 H3로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파동함수하고 에너지는, 파동함수는 전자 3개의 1, 2, 3에 대해서 푸사이 1, 2, 3는 파동함수는 곱으로 나타나니까 푸사이 1 곱하기 푸사이 2 곱하기 푸사이 3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합으로 나타나니까 E1 에너지, E2 에너지, E3 에너지, 합이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수소골 원자의 궤도 함수로 나타내면 전체 파동함수 라지 푸사이 1, 2, 3는 이거 수소골 원자니까 첫 번째 전자 1S의 전자가 들어갔고, 두 번째 전자도 2S의 전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 전자는 2S에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S1, 1S2, 2S3가 될 테고, 그리고 전자들은 서로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들은 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분 불가능성과 전자는 반대칭,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반대칭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적용해가지고 허용된 파동함수를 슬레이트 행렬식으로다가 쓰면은 라지 푸사이 1, 2, 3는 전자가 3개니까 루트 6분의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1S1, 1S2, 1S3. 그 다음에 1S1, 1S2, 1S3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는 2S에 들어가니까 2S1, 2S2, 2S3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 스핀까지 포함하면 요거는 궤도 파동함수가 이렇게 슬레이트 방정식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자 스핀까지 포함하면 라지 푸사이 1, 2, 3는 루트 6분의 1, 1S1, 알파1, 1S2, 알파2, 1S3, 알파3.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S1, 베타1, 1S2, 베타2, 1S3, 베타3가 되고, 세 번째 전자는 2S1, 알파1, 2S2, 알파2, 2S3, 알파3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이제 수소골 파동함수를 사용한 거니까 이것을 시도함수로 해가지고 변분법이나 또는 자체 일관성장법, SCF법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파동함수와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전자가 3개 이상인 원자의 경우에 전자 번호가 G인 원자의 경우에 완전한 해밀토니안은 그러면
G, 원자번호가 G니까 각각이 G가 들어갈 테고, 해밀토니안은 마이너스 2n2분의 H가 나왔으면 될 시그마 1에서부터 G까지 될 I의 자산, 또 시그마 1에서부터 G까지, 또 시그마, 이번에는 이것이 전자 사이의 관계니까 J1에서부터 I-1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I-2에서 G까지. 이렇게 전체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자 반발형 항인 이 세 번째 항 이거를 무시하면 우리는 전체 해밀토니안은 각각의 해밀토니안의 합으로 나타내지겠죠. 그리고 파동함수는 각각의 해밀토니안의 곱, 요 파이는 서로 곱해진 거니까 각각의 파동함수의 곱으로 나타내지겠습니다. 그리고 회용되는 궤도함수의 근사 파동함수는 우리 슬레이터 행렬식을 가지고 나타내지면 n개가 있으면 루트 n 팩토리얼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 다전자 원자의 양자수는 라지 L, 이제 1전자일 때는, 단일 전자일 때는 스몰 l, 스몰 ml, 스몰 s, 스몰 ms로 썼는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 L, 라지 ml, 라지 s, 라지 ms를 씁니다. 이때 L은 전체 궤도 가운동량 양자수이고 각 전체 궤도들의 가운동량 양자수입니다. 그리고 이 라지 L은 각 전자들의 양자수 L1, L2가 되는데 이것들의 합한 거에서 L1 플러스 L2 한 거에서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쭉 해가지고 L1, 마이너스 L2의 절대값까지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궤도함수의 그럼 가운동량은 우리 그냥 전자 하나일 때 궤도함수의 가운동량은 루트 스몰 l 플러스 1 h 바였어요. 그런데 전체 궤도 가운동량의 크기는 라지 L, 스몰 l이 라지 L로만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라지 L은 우리가 기호로는 라지 L 값이 0일 때를 라지 S, 즉 스몰 L 값이 0일 때는 스몰 S, 1일 때는 스몰 P, 2일 때는 스몰 D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궤도 가운동량의 양자수에 대한 기호는 0이면 라지 S, 1이면 라지 P, 2면 라지 D, 3이면 라지 F, 4이면 라지 G, 5이면 라지 H,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G축 성분은 전자가 하나일 때는 스몰 ml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스몰 l까지였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 궤도 가공용량에 대한 G축 성분 라지 ml은 마찬가지로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라지 l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ml은 또다시 각각의 스몰 ml 값들을 전부 합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G축 성분 값은 또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 있을 때는 스몰 ml h 바였는데 이제 전체 궤도 가공 용량은 라지 ml h 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핀 운동 가공 용량 양자수는 이제 전체는 또 라지 s로 나타내지고 라지 s는 스몰 s, S1 플러스 S2에서부터 또 일씩 줄어가서 절대값 S1-S2까지가 라지 S 값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스핀 가공 용량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스몰 s 대신에 라지 S를 넣어서 루트 라지 S 플러스 H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스핀 다중도라는 것이 있는데 스핀이 여러 개 있으면 몇 개나 스핀의 종류가 몇 개나 있을 수 있느냐는 것 스핀 다중도가 있고, 그거는 2 라지 S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arge ms는 small ms를 다 더한 값이에요. G축 성분 값은 마찬가지로 large ms h바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전체 가공용량 양자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서 궤도로 돌기도 하고 스핀도 하면서 가면,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 둘 사이에 궤도 가공동량과 스핀 가공동량의 두 가지의 결합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 가공동량 양자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J로 나타납니다. 라지 J로 나타납니다. 라지 J는 L 플러스 S, 라지 L 플러스 S에서 여기서부터 또 마이너스 1씩 줄어들어서 절대값 라지 L 마이너스 S까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공용량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이제 라지 J가 들어가면 되겠죠. J 플러스 1 H 바입니다. 그리고 MJ는 MJ 값은, 즉 G축 성분 값은 양자수로 MJ로 나타내고, 이거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J까지. 짝수 개의 전자가 있을 때는 이렇고, 홀수 개의 전자가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J까지 갖게 됩니다. 전자 혼자 있을 때는 홀수가 되니까 전자 혼자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홀수일 때는 한 개만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세 개 있을 때는 2분의 3,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축 성분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M, 이번엔 양자수 J에 대한 H가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자에 대한 전체 궤도 가공용량 양자수 라지 L, 전체 스핀 가공용량 양자수 라지 S, 전체 가공용량 양자수 라지 J와 스핀 가중도 ES 플러스 1을 구해보라 하는 겁니다. 헬륨 원자와 공소 원자 중에, 자, 헬륨 원자의 전자 배치는, 전자는 두 개가 있어서 1s2의 궤도를 차지하게 되죠. 1s2가 되고, 1s2니까 S는 스몰 l이죠. 스몰 l이 S니까 0이죠. 그래서 전자가 1s에 한 개, 또 1s1, 1s1이 1s2니까 L1이 0이고 L2가 0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핀은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스핀 알파는 2분의 1, 스핀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어요. 그러므로 라지 L, 라지 S, 라지 J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지 L은 L1 플러스 L2에서부터 절대값 L1 플러스 L2까지, 이게 0이고 0이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0이 되죠. 그래서 라지 L은 0 플러스 0에서 0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0이니까 L이 0인 거는 기호는 라지 S죠. 그 다음에 스핀 라지 S는 또 S 알파 플러스 S 베타에서부터 마이너스 1씩 줄여서 절대값이 줄어드니까 S 알파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S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0이죠. 그래서 절대값에도 0이 되기 때문에 라지 S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지 J는 라지 L 플러스 S 하는 거니까 라지 L 0이었고 라지 S 0이었기 때문에 J도 0이 됩니다. 그리고 스핀 가중도는 2S 플러스 1이고, 여기서 S가 0이니까 2, 0 플러스 1은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라지 L 값 0, 기호로는 라지 S, 그 다음에 S 0, J 0, 그 다음에 스핀 가중도 1이 되겠습니다. 공소의 경우는 전자 배치가 ES2, EP1이 되죠. 이 중에서 짝짓지 않은 전자는 EP1 전자이죠. 그러므로 EP1이니까, P니까 라지 L은 L1이 되고, P는 1이죠. 그래서 항기호는 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는 전자 하나니까 S 알파가 되고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J는 L 플러스 S에서부터 마이너스씩 줄여나가면 L 플러스 S는 1 플러스 2분의 1 하니까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3이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1 빼면 2분의 1이 되죠.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절대치로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J는 2분의 3과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스핀 다중도는 2s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하면 2가 되겠죠. 홀전자, 짝짓지 않은 전자는 스핀 다중도가 2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즉, 홀전자는 플러스 2분의 1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두 가지 경우를 가질 수 있다 해서 스핀 다중도 2가 됩니다. 스핀 다중도 1이라는 것은 짝지은 경우, 위로 올라간 것과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짝지은 그런 경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다 합니다. 그것이 스핀 다중도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헬륨 원자는 그 해밀토니안은 이와 같이 작성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자 간 반발적 문제 때문에 궤도함수 근사를 이 슐레징거 방정식을 완전히 풀 수 없고 궤도함수 근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전자가 독립적으로 운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궤도함수 근사의 개념이고, 그러면 전체 파동함수는 각각의 파동함수의 곱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헬륨 원자의 경우 보면 또 에너지가 이렇게 각각이 돼서 전체 에너지는 각각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파동함수는 서로 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형결합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로 선형결합하는 것과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하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헬륨의 경우는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하는 것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자라는 것은 페르미온이라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이 허용되는 궤도함수다 했고, 거기에 전자 스핀 함수를 포함시키면 전자라는 것은 이 전자의 경우에는 헬륨과 같은 이 전자계의 경우는 4개의 가능한 스핀 배열이 존재하죠. 이렇게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리고 이 가능한 전체 파동함수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푸사이를 결합시키면 되죠. 궤도 함수까지 결합시키면 이렇게 첫 번째 결합시키면 이렇게 푸사이 1, 푸사이 2, 알파 1, 알파 2. 두 번째 거는 푸사이 1, 푸사이 2에 베타 1, 베타 2. 세 번째 거는 푸사이 1, 푸사이 2에 알파 1, 베타 2 플러스 알파 2, 베타 1. 네 번째 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한 거, 이렇게 네 가지 가능한 전체 파동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용되는 파동함수는 바로 이와 같이 헬륨 원자의 바닥선택 파동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선형결합한 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파동함수를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작성이 되고, 그러면 행렬식을 사용하면 우리는 전자가 무수히 많은 그러한 경우에도 슬레이트 행렬식을 사용해서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행렬식 계산 방식으로 각각의 파동함수들을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걸 간단한 모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원자 단위라는 걸 사용한다고 해서 M2를 1로, 전하 2를 1로, H바를 1로, 그 다음에 그 길이를 보호 반지름에 해당되는 것을 1로, 그 다음에 에너지는 하트리 에너지를 쓰고 그것을 1로, 그 다음에 유전율 4파이 입신원자를 1로 이렇게 사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근사적인 계산을 하기 위한 그 어디까지 계산할 것이냐 하는 그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 변분법이고,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근사를 구하는 일반적인 원리인데, 그 원리는 expectation value, 에너지, 근사적인 파동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에너지는 정확한 파동함수 사용해서 구한 에너지 E제로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보다 더 작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변부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근사적인 계산하는 방법으로 자체 일관성 장 시오리가 있는데 이건 줄여서 SCF 궤도 함수법이라 하고, 원칙은 한 전자의 입장에서 다른 전자들을 각각의 전자를 따로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자들을 전체적으로 전자장으로 취급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때 얻어진 파동함수를 가지고 또 다른 전자를 하나 놔두고 나머지 것들을 또 장으로 취급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체 일관성 장 궤도 함수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계산에서 에너지가 아주 작은 변화만 일어나는 그런 오차 범위 내에서 최적화될 때 그때까지 계산을 반복해서 파동함수와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SCF법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3개 이상의 원자에서 보면 파동함 해밀토니언은 각각의 수소골 원자의 해밀토니언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쭉 해나가면 되고, 그런 파동함수는 또 수소골 원자들의 파동함수의 곱으로 나타내지고,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는 각각의 에너지들의 수소골 원자의 파동함수 사용해서 구한 에너지들의 합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의 양자수는 L, ML, S, MS가 있고, L은 각각의 궤도함수의 양자수 L1, L2에서부터 L1, L2의 절대치까지, 마이너스 값은 안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가 되고, 그리고 이 ML은 각각의 ML들을 더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전체 스핀 양자수 라지 S는 각각의 스핀을 더해서 쭉 마이너스 1씩 줄여서 절대값까지, 그리고 또 MS는 각각의 MS들을 더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스핀 다중도는 그러한 스핀을 몇 개나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ES 플러스 1로 얻어진다. 그 다음에 두 가운동량, 궤도 가운동하고 스핀 가운동을 합한 것을 전체 가운동량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양자수는 J로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지축성분은 MJ로 나타낸다. 그래서 J는 L 플러스 S에서부터 L 마이너스 S의 절대치까지, 그 다음에 MJ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J까지 짝수일 때, 전자가 짝수일 때는 이렇게 정수들, 그 다음에 전자가 홀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J까지 이렇게 반정수들의 값에 갖게 된다. 그리고 가운동량 크기는 전체 궤도 가운동량의 크기는 루트 라지 L 플러스 H바, G축성분은 ML H바, 그 다음에 전체 스핀 가운동량은 여기서 L 대신에 S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G축성분 값도 마찬가지로 ML 대신에 MS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가운동량 양자수 J에 대해서도 전체 가운동량 크기는 또 LS 대신에 J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G축성분 값은 또 ML, MS 대신에 MJ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강 다전자 원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